오늘은 고야 차트 매뉴얼 안 보고 그냥 실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자,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코인 리스트, 처음에 들어오시면 코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바이낸스 기반이죠. 바이낸스 기반이고, 그래서 모든 가격이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인명입니다. 코인명, 코인 이름을 검색해서 여기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코인들은 직접 찾으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겠다 하시면 스크롤 내리시면 여기 사실 변동 점수라고 해서 1시간 동안의 변화값이에요. 1시간 동안에 얼마큼 떨어질지, 얼마큼 오를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 화살표를 눌렀는데 이거 누르기 전에는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것부터 차례대로 오르는 것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크롤이 한 이제 반 정도 내려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반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빨간색이었어요. 마이너스 빨간색.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상승하는 거.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이 맞나요? 초록색이 맞나요? 네, 빨간색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락하는 코인들이 더 많구나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그냥 탐색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받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코인 이름이고 코인 이름에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야가 낸 점수예요. 리트리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이런 데이터 값은 고야 봇이 만들어낸 데이터 값이에요. 자, 여기 마이너스 MTL이라는 코인을 보시면 마이너스 53.1포인트. 얘는 고야가 낸 점수라고 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점수고요. 마이너스 53.1포인트이고 밑에 적혀 있는 거는 바이낸스에서 실제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 그런데 얘는 여기 보세요. 전 점수예요. 전 시간. 리트리에서 보시는 기본 세팅 값은요.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모든 게 1시간마다 업데이트고 그러면 현재 점수 가격 이거는 지금 11시 5분 정도 되면 모든 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새로 창이 띄어지는데 현재 11시 때에는 마이너스 108.3포인트인 거고 현재 시점 얘는 전 시간이에요. 10시. 10시 시간대에는 마이너스 53.1포인트. 밑에는 가격. 이렇게 둘의 차이를 보시면 점수값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떨어졌어요. 얼만큼? 마이너스 55.2포인트만큼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보시면 마이너스 55.2포인트? 그럼 이게 얼마큼 떨어진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1점당 0.04%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랑 알트코인이랑 점수값이 살짝 0.02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헷갈리시니까 평균치 그냥 0.04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5.2 곱하기 0.04 하시면 1시간 동안에 이 정도 저희가 100포인트라고 했을 때 4%예요. 그러면 네,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2% 살짝 넘게가 떨어지는구나.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이 떨어질 거고 현재 시점으로는 어쩌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인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플러스 1시간 동안에 벌어질 예측까지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가격은 차이가 요 정도 날 겁니다. 라고 가격까지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분위기는 이렇구나 보시면 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별 표시를 클릭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차트 즐겨찾기 만약에 원하는 코인 지금 거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한 2달 뭐 3달 안쪽 그러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시그널을 보고 그 시그널을 내가 따라서 사고팔관 연습을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해보시라고 해요. 하실 수 있는 만큼 자주자주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거는 별을 하실 수 있는 만큼 그 앞에 체크를 다 해놓으셔도 좋아요. 쭈루룩 해놓으시고 차트 즐겨찾기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즐겨찾기 해놨던 코인들의 그래프를 보시고 제일 앞에 있는 코인의 대장주 비트코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 이런 모양이구나.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스크롤을 쭉 내려볼게요.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70%의 코인들이 다 따라 움직여요. 비트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비트가 혹여나 오르거나 조정받으면 그 모양 그래프를 거의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크롤을 내려보면 선도 한번 보세요. 파란 색깔이 얘 밑에 있어요. 비트는 빨간 색깔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경우 쭉 내려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밑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코인들 이 그래프 전체적인 모양이 따라가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랑 맞는 코인들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승률도 제일 좋고요. 마이너스 혹여나 마이너스를 보실 확률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항상 쫓아서 하는 것. 지금 그래프의 모양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지금 위, 아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위, 아래 차이는 있는데 그래프 이 전반적인 모양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를 다 해놓으시고 비트코인이랑 방향성 같은 거를 찾아서 들어가시기에는 이 방법이 사실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시고 저는요 이제는 연습용은 끝났어요. 트레이딩 연습은 끝났고 사고팔고 이제 자유롭게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저를 내려놓고 AI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하시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아무거나는 아니고 그때부터는 딱 정하세요. 메이저 코인 몇 가지를. 내가 그냥 원하는 코인 아니면 원하는 코인 중에서도요. 이게 앞으로도 정말 괜찮은 코인들 우리 보통 메이저 코인이라고 해서 시총 큰 것들 그런 것들 5개, 6개 즐겨찾기만 딱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5개, 6개 해놓으시고 대여섯 가지를 보셔도 되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흐름 보는 용으로 그냥 놔두고 네 그런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요. 그때 거래하실 때는 사실은 될 만한 상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연습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드가 더 커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셔야 되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는 그때는 많이 날 거고 수익이 안 날 때는 마이너스를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용일 때는 적은 액수로 여러 번 하시는 거. 아무 코인 다 잡히는 대로 다 해보시는 거. 근데 실전이다.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코인만 집중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의 방향대로 쫓아간다. 비트의 방향이랑 같은 걸 하셔야 더 수익이 극대화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을 쳤어요. 여기다가 비트를 치고 보시면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변동 점수를. 지금 그러면 비트가 살짝 조정 이 정도는요. 막 떨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 마이너스 8.9 해봤자 얘 0.04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조정이구나 한번 보시고 차트 보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지금 도미넌스예요.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51.4%. 네, 넘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사실은 51점 여기서 뭐 한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잖아요. 그 0점 몇 차인데 장이 움직이는 거냐 느낌이 좀 달라요. 얘가 살짝 움직였는데 느낌이 쑥 이렇게 캔들 하나가 갑자기 쑥 튀어 올라오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졌는데 밑으로 쑥 빠지거나 느낌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본 느낌이랑 실제 캔들이랑은 조금 캔들이 더 이렇게 와서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뭐 별 차이 없는데 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비트가 지금 반 이상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야 도미넌스 1은요.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의 현재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요 사이에 요 핀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핀이 여기서 벗어났다. 오른쪽으로 간다. 얼마큼이라도 오른쪽 넘어간다 하면 알트코인이 뛰는 장인 거예요. 펌핑하는 장.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이쪽으로 빠진다 하면 밑으로 막 아마 이때 되면은 숏 나오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하락. 알람 보면 SS가 막 정신없이 뜰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리고 지금은 아직 여기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짝 횡보. 엄청 심하게 뛰지도 엄청 심하게 하락하지도 않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요 두 개는요 평균 값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말고 뭐 리플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이 화면 똑같아요. 똑같고 다른 코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들의 평균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트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전체적인 코인의 분위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요. 계속 전체적인 코인들이 흘러내렸다가 여기까지 쫙 빠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 네, 요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살짝 반등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켰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거 따라서 집에서 보실 때 하시잖아요. 눌러보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걸 못 닫아서 화살 X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켜놓고 이걸 못 없애셔서 굉장히 고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어떻게 없애냐고 하는데 잘 보시면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야 도미넌스 두 번째 거. 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여기 변동 요 값이에요. 변동값. 그리고 자, 여기를 지금 여기가 평균치의 코인 상태들 현재 13.05 이 정도는 얘는 퍼센트 이런 개념보다는 개수라고 더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코인, 뛰는 코인들이 빠지는 코인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너무 이거 고뇌하지 마세요. 여기 도미넌스에서. 자,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얘는 달러예요. 계정이 들어있는 달러. 그래서 얘가 만약에 빠진다. 테더 도미넌스가 돈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돈으로 코인을 매수하는 거. 그럼 이 코인들을 매수한다. 모든 제어들은요. 어떠한 물건이든 사람들이 관심 있고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됐건 알트코인 됐건 둘 다가 됐건 코인 값이 상승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도미넌스들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만약에 코인들이 빠진다. 왼쪽으로 얘가 비율이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코인들을 팔고 다시 계정으로 달러화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 테더 도미넌스는 오른쪽으로 또 이동이 돼요. 그래서 코인이랑 얘 테더 도미넌스는 반비례로 움직이게 되고요. 사실 비트코인이랑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에요. 체킹되는 게 이 두 가지 가운데 둘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저희 고야봇이 체크를 해서 혹여나 갑자기 위에 매물이 떨어진다. 준비되어 있다. 아니면 매수되는 물량이 준비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얘가 변동값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에 로켓가 띄워준다던가 갑자기 S건, L건 이게 막 띄워줘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네 좋고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스코어 차트라고 있습니다. 스코어 차트는 고야가는 점수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이 고야가는 점수고요. 우리는 이 파란 색깔을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 목표는 거래하실 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게 현재예요. 현재. 파란색은 고야가는 점수, 예측선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커서를 딱 갖다 댔더니 저 네모칸 안에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요. 스코어가 24.90이라고 적혀 있어요. 24.90. 근데 오른쪽에 보면 얘는 달러죠. USDT. 파란색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여기 왼쪽에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150포인트, 뭐 0포인트 해서 여기 포인트에 맞춰서 찍히는 거예요. 1시간마다 점 하나씩. 요 점수는 지금 처음에 요 리스트에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 있는 점수들 16.5포인트, 7.6포인트 이게 찍히는 거예요. 얘는 10시 때, 얘는 11시 때.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고야가는 점수들을 찍어주고 있는 거고 얘는 세력들이 떨어뜨린다 할 때 고야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고야가 만들어진 이유는 세력들을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세력들을 그대로 쫓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쫓아한다 이 뜻은요. 저희가 세력들을 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떨어뜨리려고 할 때는 저희는 위에서 얼른 내려야 돼요.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파란 색깔 고야가는 점수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그땐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세력들이 올릴 거래요. 가격을. 그러면 밑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서 끌어올리면 실제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싼 가격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보고 스코어 차트를 보시고 이거는 장기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한 차트예요.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실제 바이낸스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 그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빨간색에 갖다 대나 파란색에 갖다 대나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내용이 같아요. 이거 보고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왜 이게 같은지. 왜냐면 같은 시점에 찍어준 거예요. 빨간 색깔 프라이스 써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얘 가격, 실제 가격을 적어준 거고요. 파란 색깔 스코어는 지금 파란색 이 점. 고양하는 점수를 24.90포인트에서 찍어준 거예요. 얘 위에 아래 같은 거 맞아요.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가끔 가다가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란 게 고야 차트예요? 네네. 파란 게 고야 보시는 점수. 그리고 얘 빨간 색깔. 얘는 실제 바이낸스 가격. 그러니까 시세예요. 현재 시세.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현재 시세는 위에 있어요. 가격은. 근데 얘는 파란색 밑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하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를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느냐? 보통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틀이 기준이에요. 세팅 값은 이틀 이렇게 있고 길게 보시는 거는 1주, 3주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본 세팅 값인 저는 이틀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틀 차트의 뜻은 이틀 안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개념이 이틀 안으로 벌어질 일. 이거는 하루 만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반나절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어쩜 좀 길게 가면 한 3일 정도 걸리기도 해요. 횡보장일 경우에는. 이거를 보통 평균적으로 이틀 안에 벌어질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네, 그래서 한 4시간, 6시간 이후부터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평균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만 보진 않고요. 그럼 이틀 안에 얘가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한번 보고 3주를 봐요. 3주는 저는 사실 3주를 되게 좋아라 해요. 제가 왜냐하면 3주는 장기 거래가 가능해요. 3주 안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거 3주를 보는 이유는 고점 저점 찾는 것도 있고요. 갑자기 시장이 확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틀 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미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도달하고 갑자기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3주나 장기 관점 보잖아요. 그러면 도달했다가 위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밑으로 하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찍고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보셔서 아 흐름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구나 이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어느 정도 방어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근데 그게 없고 그냥 마냥 올라갈 거다 생각하면 마냥 올라갈 걸 기다리다가 밑으로 이걸 손절하거나 혹여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이런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한번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고야 보시 알려준 곳이에요. 가장 높은 점수. 가장 한마디로 가격대가 제일 고점인 곳을 알려줬어요. 여기도 있고요. 얘가 좀 더 높아요. 그쵸? 거의 7만 달러 가까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이 날이 지금 5월 4일인데 5월 4일 저녁이군. 저녁 8시 5분인데 실제 가격이 여기는 아니에요. 실제 가격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같은 날 같은 이 시간에 실제 가격은 빨간색 시세는, 그런데 고야가 알려준 거는 파란색 저기 위에를 알려줬는데 지금 이거를 도달했나 안 했나 보시려면 커서 그냥 화살표 커서 갖다 대시고요. 쭉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 아니에요. 시간대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간대가 4월 30, 5월 2일, 5월 4일 오른쪽으로 흘러요. 그럼 얘를 딱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쭉 가셨는데 여기에 빨간 색깔이 맞닿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고점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고점을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 고점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이기도 한 거예요. 고점에 도달할 거다. 아직은 못 왔지만, 자, 그럼 저점이 있어요. 저점 가장 많이 떨어진 점수 여기였어요. 자, 여기였는데 얘도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갔을 때 저점에 도달한 빨간색이 있나요? 없어요. 얘 지금 저점, 고점 다 열려 있어요. 네, 지금 거의 여기 보시면 거의 그냥 중간 정도거든요. 지금 하방도 있어요. 하방도 있고 상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사실 큰 관점에 볼 때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저라면 이런 밑에다가 여기 딱 맞춰서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내 거는 확실히 데려갈 수 있을 만큼 조금 올라와서 여기다가 묻어두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당장 급한 돈 말고요. 급한 돈 말고 여기다 묻어두면 얘가 혹여나 빔을 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알트들만 빔 쏘는 거 아니고요. 비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한 번씩 밑으로 진짜 쫙 내려 꽂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쫙 빠져서 내 거를 체결시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수익이 크게 나요. 그래서 조금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 요쯤에 이제 걸어 놓으시고, 그 브리핑 해주실 때 오프로님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5만 천인가요? 그쵸? 5만 천. 네, 그때는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네, 그래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셔야 될 때는 매수를 하세요. 타이밍 잘 보고 계시다가, 근데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 놓는 거예요. 그 예약으로. 근데 만약에 안 걸렸다 그러면 이번 타임은 내가 아니구나. 네, 아쉽지만 내가 아니구나. 근데 걸리면 땡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좋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래도 위도 다 열려있기 때문에 얘는 이럴 때는 시그널 보고 이제는 중단타로 하시는 거. 위에는 장타가 가능하고요. 장기 관점. 그리고 여기 밑에 캔들 시그널 보시고 RSI 바닥에 있는 이 시그널 보시고는 중기, 단기가 가능해요. 사실 주식 하셨던 분들은 제가 단기라고 말씀드리고 중기라고 해도 코인이랑 흐름이 다르잖아요. 주식에서 사실은 단기 해도 코인에서는 그게 장기죠. 거의 수준이. 주식은 뭐 하루에 뭐 몇 번 거래 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한 번 하면 장기다 하면 막 3년 5년 가는 게 주식인 거고 계속 사서 담고. 근데 제가 코인을 여기 봤더니 여긴 장기라고 해도 진짜 장기도 있지만 보통 뭐 한 몇 주, 몇 달
이것도 되게 잠기더라고요. 코인에서는. 그리고 단타라고 하면 진짜 몇 초도 있어요. 그 몇 초, 1분, 30초, 2분 만에 수익 내고 바로 나오시고 막 1분만 보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격에 따라서. 근데 이왕이면은 흐름을 전체 긴 관점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거래하시면 하실수록 아마 신기하게도 처음엔 그게 안 들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흐름이 점점 길어지실 거예요. 처음엔 1시간 봉 보시다가 저희 고야 차트는 다 1시간 기준이에요. 이 봉 하나, 캔들 하나도 1시간이에요. 그런데 1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다가 어느 순간 쪼개져요. 30분. 그 쪼개진 이유는 내가 타점을 더 정확하게 잡으려고 그 면목하에 30분 됐다가 그 면목하에 15분이 됐다가 어느 순간 1분 봉으로 가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되죠. 네, 1분 봉 보다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화장실 참아야 돼요. 화장실 가는 순간 분명히 숫자 포지션에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요. 네, 그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숫자를 이 봉을요 너무 기간 짧게 보면요 그 짧게 흔들림 이 폭이 정말 작아요. 정말 적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변동에 사실은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거를 겪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어디로 이제 회귀를 하시느냐 1시간 봉에서 4시간 봉으로 가요. 4시간에서 이제 또 날봉으로 가고 날봉에서 주봉까지 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그래서 저점에다 걸어놓고 고점에 팔고 그것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시야가 이게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보시는 그 연습 이것도 너무 펼쳐져 보시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모든 데가 다 횡보장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흐름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올라가고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전체적인 흐름 보시려면 얘도 좀 좁혀서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밑으로 프리미엄 차트로 내려와서 단기 거래 가능합니다. 중기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깜빡깜빡이는 게 있어요. 아, 지난번에 이제 몇 분이 이거 건의하셨는데 회사에서 뉴스메타 이제 그룹 회장님이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 이거를 넣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넣으신 거거든요. 넣으신 이유는 사라고 사인 주는데 안 사고 팔라고 주는데 하도 안 파니까 제발 이거 보고 꼭 파시라고 해서 얘를 무시할 수 없게 노란 게 막 깜빡깜빡 거리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재 것만 남기면 안 되냐고 깜빡이를 이렇게 전체 좁혀갖고 보니까 사방이 깜빡거려서 정신이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생각은 아예 못했거든요. 제 성격이 뭐가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잘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되게 여러분이 너무 이게 현란해서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시길래 아 이게 현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라고.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어지러우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낫지. 아, 또 이게 또 다수결해서 네, 그때 한 5분 얘기를 하셨는데 복습할 때 필요해요. 아 복습할 때요? 그럼 건의를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그냥 적응하시는 걸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많은 분들이 이게 어지러워 보이나 이제 그랬는데 그쵸?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많이 좀 좁혀놨어요. 근데 바닥의 시그널이 RSI예요. 시그널 이름이 RSI. 여기는요 바닥에 LS 두 가지만 나와요. LS 뜻이 뭐냐면 L은 롱 올라간다의 약자예요. 이게 어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올라갈 때는요 지루하게 오래 걸려요. 롱 길게 가요. 길게 올라가요. 그래서 롱. 숏 S는요 숏의 약자인데 떨어질 때는요 정말 개눈 감추듯 되게 짧게 쭉 하고 떨어져요.
롱, 숏. 네, 그래서 LS가 올라간다, 하락한다. 그 시그널이 이렇게 지금 됐고, 자, 여기서 보실 때 밑에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두 가지만 표시가 되고요. 위에 보시면 막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만 있는 애들까지 여러 개가 있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L자가 붙어 있는 거는 다 롱의 관점이에요. 올라갑니다. 롱의 약자. 그러면 앞에 S가 붙은 거는 숏, 떨어집니다. 숏의 약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류를 조금 해보자면 LB가 있어요. LB가 있고 L에 숫자 붙은 게 있어요. LB는 어떤 거냐? 거래량, 밑에서 사람들이 사는 매수량이 들어오는 시점, 그때 LB를 띄워줘요. 그리고 L에 숫자가 붙은 거 L1, 2, 3가 있는데 그거는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강도가 세다 이 얘기는 가격이 오르는 폭도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속 L 시그널이 유지되는 게 지속 기간이 날수가 뭐 시간이 긴 것도 강도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1보단 L2가 더 강한 거고요. L2보다는 L3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L2, 3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뭐 L1일 때는 계속 별로 횡보 갔다가 천천히 올라간다면 L2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있다가 쫙 올라가거나 L3 같은 경우는 뜨자마자 그냥 수직 상승하거나 이렇게 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르는 이 기간,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S도 마찬가지예요. S도 SB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파는 거, 매도 물량이 많을 때 이게 거래량이 많다 이 뜻은요. 이 뜻은 위에서 파는 사람들 가격 이 정도면 내가 수익을 얻고 수익 실현하겠다 하면 팔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많을 때도 거래량이 많은 거고요. 밑에서 이 정도면 싸다 해서 매수하는 사람들 매수량이 많은 것도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LB도 마찬가지, SB도 마찬가지 위에서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SB를 띄워줘요. 이 얘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늘리면 LB가 떴어요. 밑에서 매수를 한대요. 사람들이 매수 물량이 쭉 들어왔는데 1시간, 2시간 있다가 위에서 확 팔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LB가 떴어요. 쫙 올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SB 쫙 팔아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래하실 때 보시면 LB, SB가 제일 많이 떠요. 시그널 중에서 LB, SB. 근데 이 LB, SB는 사실 잘 들어가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잘 들어가면 수익률은 가장 극대화가 돼요. 왜냐면 가장 낮은 가격에 들어가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LB가 뜨고 가장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높은 가격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LB가 떴어요. 근데 L의 숫자 있는 건 아직 안 떴어요. 그러면 LB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리고 버티신다 하면 가장 높은 가격, 수익률, 수익금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전에는 초보분들은 LB, SB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B가 뜨고 바로 진짜 LB 뜨자마자 바로 다음 시간에 SB에서 뚝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개미털기라고 해서 세력들이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갖고 움직이는 쪽을 기관이나 그거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가 가장 큰 세력인데 거기서 개미털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매수를 해서 다 같이 끌고 개미들까지 다 데리고 가느냐? 안 가요. 쭉 가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쭉 물량을 다 던져버려요. 세력들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그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무서워요. 샀는데 수익 났다가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쭉 빠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거는 걸음을 날살려고 하고 다 팔고 도망가요. 그러고 났더니 쫙 빠졌더니 다음에
뭐야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네? 그게 이런 거예요. 개미털기를 한 번씩 하고 가요. 그래서 이 SBLB가 개미털기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이런 차트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LB 같은 현재 시점을 놓고 보자면 LB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는 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서 고야 라인 근처까지 오면은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LB 바닥에서 L이 뜨고 위에가 LB가 떴어요. 캔들 시그널이. 그러면 여기서 고야 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또 고야 라인 너무 여기까지 또 기다리지 마세요. 그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얼마 차이 때문에 안 팔리고 마이너스 쭉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수익률 조금 줄이시더라도 여기서 사셔서 고야 라인 좀 밑에 언저리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이때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요 앞에 보시면 S의 숫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L의 숫자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짜 찐 시그널이에요. 이 SBLB는요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거고요. 진짜 찐 시그널은 S2, L2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게 먼저 나왔든지 간에 반대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LB가 떴지만 얘는 이만큼 빠지고 살짝 반등으로 뜬 거예요. 그냥 반등으로 떴고 아직 반대 시그널인 L에 뭐 숫자 붙어 있는 거 2가 됐건 3가 됐건 없죠.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올라가는 시그널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S 떨어진다 영향권. 얘는 여기 이렇게 맞고 맞았는데 안 뜨잖아요. L의 숫자 있는 거. 그럼 얘는 맞고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느냐?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더 많이 빼요. 이때 우리가 볼 때 지하 3층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 7층까지 있더라. 뭐 이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LB 들어가셨어도 고혈압 근처에서는 항상 끊으시는 거. 그리고 좀 안전하게 여기서 만약 캔들이 몸통 고혈압 딱 뚫잖아요. 뚫으면 그때는 시그널이 L에 숫자 붙은 애들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들어갈지언정 조금 귀찮더라도 우선 안전한 게 최고니까 근저는 팔고 시그널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기.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들어가는 타이밍 바닥에서 L 뜨고 고야 라인 여기 보시면 핑크색이 고야 라인이라고 해요. 얘를 깜빡깜빡인 거 보이시죠? 핑크색. 얘가 고야 라인인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간단한데 되게 중요해요.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핑크색이 고야 라인이 하는 역할, 강력한 지지 역할도 하고요. 강력한 저항 역할도 합니다. 이거를 초반에는 얘만 사실 아셔도 돼요. 지금 위에 보조지표 7가지 쪼르륵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사실 나중에는 또 보시게 되겠지만 3MA라고 해서 이동평균선이에요. 보시게 되겠지만 초반에는 사실 이것까지 안 보셔도 돼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3가지 이 색깔의 선이 나오는데 이동하는 평균값, 가격 평균치를 해서 선으로 그어준 거예요. 근데 얘가 없어도 고야 라인이 탁 위로 꺾이잖아요. 그럼 얘는 상승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야 라인이 꺾였다. 그리고 캔들이 몸통을 딱 뚫었어요. 캔들 몸통이 이 고야 라인을 뚫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때 바로 L2가 뜨거나 아니면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을 딱 위치해서 올라왔을 때 예쁘게 안착했을 때 L2가 이렇게 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바닥에서 L 캔들 시그널이 L 1도 마찬가지고 L2, L3 다 마찬가지예요. L에 숫자 붙으면 돼요. L 1, 2, 3 고야 라인이 우상향 오른쪽으로 꺾였을 때 올라갔을 때 캔들 몸통이 고야 라인을 뚫거나 예쁘게 안착했을 때 그러니까 고야 근처에 있으면 돼요. 캔들이 이 밑으로만 아니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이때 들어가는 건데 여길 보시면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있을 때 보세요. 여기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캔들 몸통이 이게 패턴 똑같아요. 고야 라인 꺾이고요. 바닥에서 L 아까 제가 L 1, 2, 3 L의 숫자 붙으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얘는 L1이 떴어요. L의 숫자 붙었어요. 그리고 고야 라인 우상향 오른쪽 꺾였어요. 그 다음에 몸통이 뚫었어요. 고야 라인 근처에 있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도 또 쭉 보시면 여긴 되게 밑에서부터 띄워줬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L이 아직 안 떴어요. L이 안 떴는데 S였어요. 바닥에서는 S인데 여기 L 아직 안 떴는데 캔들이 먼저 시그널을 줬어요. 사실 흔치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바닥에 RSI가 먼저 띄워주고 여기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 시키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떠요. 캔들이 같이 뜨거나 최소한. 근데 얘는 먼저 얘가 떴어요. 뜨고 그러고 나서 로켓은 뭐냐면 밑에 매수하는 물량이 짜란하고 나타난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물량이 된다. 그러면 상승폭이 꽤나 크겠다 싶을 때 이 로켓을 띄워줘요. 근데 이거 지금 상황 어때요? 쫙 했다가 바로 쫙 뺐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거 보셨다. 로켓 보 들어가셨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질 때 얼른 클로징 딱 눌러야 되는데 이거 못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좋다 말았네 하는 게 이런 경우예요. 바로 개미털개예요. 쭉 뺐다 쭉 빼는 거. 이거 사실은 되게 이 캔들 이 봉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보시잖아요.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볼 때는 그럼 이때는 자르면 되지. 로켓 위에 어차피 떴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사람 몸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빠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참 느려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초반에 이런 거 봤을 때 로켓이 뭐예요? 그때는 로켓은 없었어요. 로켓 없고 그냥 캔들 봉이 움직이는데 제가 느낀 거, 와, 캔들 봉이 움직이는데 올라가도 무섭고 내려가도 무서워요. 코인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경험이 코인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왜 내게 지금 수익인데 그렇게 심장이 뛸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젯밤 12시에 그랬어요. 어젯밤 12시 안 주무시고 그거 보셨어요? 리플이 그랬어요. 전 신기하게 제 눈 뜨고 그 리플이 한 번씩 사람 속을 막 그렇게 애간장 태울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리플의 그런 장면 본 게 여태까지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저혈압이에요. 쓰러질까봐. 쓰러질까봐 그런지 고맙게도 제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일이 항상 다 벌어지고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보면 캔들이 사실은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니까 이렇잖아요. 이게 30분, 15분 쪼개잖아요. 그러면 꼬리 없이 올라갈 때는 진짜 딱 이 모양이에요. 정말 이 모양. 이 모양으로 위로 계속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안해. 언제까지 올라가기 언제 뜰지 모를 때는. 그때는 제가 차트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해석도 못할 때 진짜 불안해요. 근데 그때만 불안하냐? 떨어질 때도 불안해요. 떨어질 때도 또 이대로 그냥 저기 땅굴 파고 들어갈 것처럼 막 떨어지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제는 저점 고점이 얘가 찍어주잖아요. 얘로 5번으로 거기서 이제 안도감을 찾는 거죠. 떨어져도 그래 1차 지금 이거는 지지 저항 라인을 그려주는 건데 여기 현재 시점 와서 보시면 지지 저항 라인은요 현재 시점에 새로운 캔들이 생길 때마다 지지 저항이 이 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보시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캔들에 따라서 전 고점, 가장 가까운 고점에 저항선을 그려주고요. 가장 낮았던 최근 거 중에 저점을 지지선으로 이렇게 그어줘요. 그래서 캔들이 생길 때마다 얘가 바뀌어요. 지지선 보실 때는 여기 최근 거에서 보시는 거고 한 요 정도에서 보시는 거고 뒤로 가시면은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저항은 프리미엄 차트에서 한 달 기준으로 딱 여기 보시면 한 달이에요. 프리미엄 차트가 보이는 게 여기 가서 한 달이면 이렇게 끊겨요. 네, 이 전에 것까지 보시고 더 지지저항을 그리고 싶으시다.
그럼 밑에 내려가시면 트레이딩 뷰라고 있어요. 바이낸스 차트 그대로 옮겨온 거. 그거 보시고 4시간봉 아니면 날봉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직접 그려보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여기다가 얘가 올라가도 한 번 얘를 막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 만약에 뚫리면 아 여기구나. 얘 저항선을 아예 그려줘요. 지지선도 얘가 막고 아직 S권이니까 여기서 좀 못 올라가고 있네. 그럼 다시 한번 흔들려서 밑에 떨어지면 여기 막고 혹여나 거래량이 위에서 파는 물량이 많다. 여기를 뚫을 수도 있구나. 여기에 적어도 둘, 셋은 걸어 놓으세요. 미리 걸어 놓으시거나 알람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내 관심 종목에 코인 넣어 놓잖아요. 걔가 알람 띠링 오고 1% 남았어요. 만약에 뭐 우리 그거 알고 계시죠? 알람 하시면 얘가 딱 여기 도달했을 때 알려주지 않아요. 도달했을 때 알려주면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언제 알려주느냐? 1% 1% 전에. 그러면 1% 전에 여기서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전에 알려주면 1%가 더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밑으로 있을 거예요. 밑으로 더 떨어지면 여기 바이 원 선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여기 1% 더 내려오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걸어 놓을까 하면 여기서 살짝 마중 나와서 너무 딱 맞춰 걸어 놓으면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제게 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마중 나와서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미리 안 거셨다면 이때 거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방일 때는 얘는 바닥에 그래도 L이 떠줬어요. L이 떠주고 위에는 아직 캔들시그널 안 바뀌어서 S다 하방이다 하면 얘가 떨어졌을 때 엄청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닥이랑 캔들 시그널이랑 반대다. 그러면 똑같을 때는 가장 파급력이 커요. 올라가던 떨어지던. 근데 얘는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는 초보분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BB, 볼린저 밴드라고 보조지표가 있어요. 얘를 2번을 딱 누르시면 시그널이 만약 반대다.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우선 L이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L 뜬 지점 여기에요. 그럼 얘가 올라가요. 일단 올라갈 거라고 밑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선은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럼 요거를 요 정도 수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 정도에서 수익을 얻으시고 끊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들어가신다면 그랬다가 더 센 시그널은요 캔들이에요.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조정받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근데 반대로 여기가 S예요. 여기가 S고 혹시 찾아볼까요? 여기가 S고 여기가 L이에요. 근데 얘는 시그널이 바뀌었구나. 여기가 S, 바닥이 지금 S인데 지금 이거 나오기 전까지 얘가 전이잖아요. 얘는 아직 S인데 얘는 L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밑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선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가장 마지막 있던 그 L 영향권 캔들에 더 무게중심을 두셔야 돼요. 그럼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는 순간 이렇게 시그널이 바뀌었어요. 시그널이 바뀐 이유 매도 물량이 그 전에 잡히지 않았는데 위에서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이제 다시 딱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포착이 되면 시그널이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바뀌면 이때는 우리가 방향성이 바뀌었다 하고 이때는 혹여나 마이너스다 하셔도 이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다시 시그널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시그널이 반대일 때가 사실은 헷갈려요. 똑같을 때는 안 헷갈려요. 반대일 때는 더 떨어진다는 건지 더 올라간다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때는 2번을 켜기 2번 켜놓고 2번 켜놓고 캔들의 무게중심 더 두라고 했지 마지막은 캔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바닥에서 L이니까 먼저 올라갔다가 갔다가 떨어지겠구나 이거를 염두를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그 말을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말씀을 이게 반대라서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했는데 캔들 시그널이 S2니까 얘 했다가 만약에 캔들에서 L2, L3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질 게 있어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시그널 캔들이 안 바뀌었다. L이 안 나왔다. 그럼 얘는 다시 해서 밑으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요. 한 번씩 선물 거래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 열렸을 때 밑으로 빠질 때 이때는 우리가 숏으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숏으로 걸 수가 있어요. S3 근데 현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때는 꼭 파세요 시그널이에요. 이때 꼭 파세요. 이때 안 팔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현물 거래 하신다. 내가 지금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S2, S3 나올 때는 무조건 파셔야 된다. 네, 이게 파는 거 수익률 얻고 수익금 얻고 하는 거는요 다 자율이에요. 자율인데 파는 것 중에 매도 중에 요 시그널은요 거의 그냥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리트리 하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의무입니다. 안 그러면 손해를 막심이에요. 그거는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고요. 파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파는 거 그냥 바닥에서 L 캔들 시그널 이렇게 L에 숫자 붙은 거 그 다음에 고열 라인 꺾이고 캔들이 고열 라인을 몸통이 뚫고 이러면 들어가시면 된다. 들어가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 하이캐나시라고 제가 이걸 클릭을 했어요. 지금은 정신없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딱 켜시면 정리가 돼요. 얘는 아 올라가는 거구나. 얘는 내려가는 거구나. 정리가 돼요. 추세를 볼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자, 꼬리가 위쪽으로 있으면 얘는 하이캐나시 보는 방법이에요. 꼬리 위쪽으로 있으면 이거는 오름 추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꼬리가 밑에만 있어요. 이렇게 밑에만 있으면 내림 추세. 그리고 위아래 꼬리가 다 있다. 십자가 모양으로 있다. 이거는 추세 변화 캔들이에요. 아직 방향이 안 잡혔어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위아래 꼬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안 잡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관망인 거예요. 들어가지도 뭐 나오지도 여기는 그냥 관망이에요. 관망인 거고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요. 밑에 꼬리가 없어요. 위에만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지만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는 관망이겠죠? 십자 위아래 다 꼬리 있는 거 L2 뜬 것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파란 색깔이 위로 꼬리만 이렇게 쭉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캔들 보고 지금 상승이구나. 상승 추세구나. 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막 지금 빠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도 떴지만 얘 안 떴다고 해도 밑으로 막 빠지고 있을 때 굳이 현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하락 추세구나. 이거를 보시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이때 지금 빠져야 되는지 보조 지표로 이 하이캐나시를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놓은 다음에 보실 때 매도 타이밍은요. 여기 들어가셔서 1% 정도 수익 나잖아요. 그럼 그냥 끊고 나오셔도 돼요. 하루에 1%가 목표다. 그리고 뭐 한 달에 30%가 목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들어가셔서 수익 났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기분 좋게 그냥 나오세요. 나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연습 됐다. 조금 더 얘는 L2, L3 좀 더 상승폭이 크겠네. 그리고 고야란이 많이 이렇게 꺾였네. 그럼 상승폭이 사실 큰 거예요. 그 시그널까지 보실 수 있으시다. 그러시면 조금 버텨보세요. 얼마큼 버티냐면 쭉 가다 보면은 빨간 색깔로 해서 음봉 이렇게 빠지는 요 시점이 있어요. 아니면 SB 이런 게 뜨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 정리를 하시는 거. SB가 뜨거나 아니면 빨갛게 음봉 이때 정리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매도 방법이 저는 보통 5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냥 원하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성격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지저항 그려준
이거 보고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약으로. 쭉 와서 여기 뚫렸어요. 그러면 얘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1차, 2차 적어도 1, 2차는 매도할 때 항상 분할로 걸어 놓으시기. 자, 이렇게 해서 맞고 떨어질 때 여기 걸어 놓으셨으면 얘가 체결돼서 수익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 제일 속편하는 건 사실 예약으로 매도를 해놓으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캔들 보고 있잖아요. 올라가도 속타고 내려가도 속타요. 네, 격하게 웃으시는. 네, 그게 그래서 수익이 나면요, 진짜 수익이 나는데 걸음만 날 살려라고 진짜 나오게 돼요. 더 올라갈 건데 머리는 기다렸는데 마음이 못 기다려요. 여기 손가락에 굉장히 큰 뇌가 여기 따로 달린 것 같아요. 누르고 싶은데 안 눌려요. 이거 거래해보신 분들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저 정말 뇌가 여기 있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아니고 얘가 것처럼.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보지 마시고 미리 들어갈 때 매도 시점을 그냥 정하고 들어가시면 제일 속편하고요. 수익률이 의외로 제일 많이 나요. 안 보는 게 제일 많이 나요. 네. 그리고 거꾸로 마이너스가 날 때는 왜 그렇게 버티게 됐는지. 그쵸? 이게 수익 날 때는 조금 나면은 막 놀라서 막 파는데 마이너스는요, 어떤 분들은 막 마이너스 막 60 나고 90 나도 버티고 있잖아요. 지켜보면서 되게 아파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눈앞에 성산을 당하고. 근데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마이너스 날 때는 칼같이 자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보고 수익은 적게 보고. 네,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이때 그래서 그냥 미리 걸어 놓으시는 거 제일 속편한 거래예요. 매수도 아예 미리 걸어 놓으시는 거. 근데 걸어 놓으실 때 항상 분할로 걸어 놓으세요. 분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1차만 거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분할로 거세요. 꼭.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게 세 번째였네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반대 시그널 나올 때 정리. 여기 L2 들어가셨다. 그럼 S2가 여기 떴어요. 여기서 정리. 근데 보세요. 되게 억울하실 수는 있어요. 반대 시그널 나올 때 정리하시면 이 타임은 사실 꼭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억울하실 수 있어요. 수익이 매수매도 여기다 걸어 놓으셨다면, 지지저항에 저항선 걸어 놓으셨다면 제일 꼭대기에서 파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B 같은 경우도 제일 꼭대기에서 파실 수 있어요. 보셨다면. 그런데 반대 시그널에서 파시잖아요. 수익률을요, 내 눈앞에서 분명히 나는 지금 막 6% 봤는데 깎아먹어요. 내 거는 수익은 안 됐지만 내게 지금 되게 마이너스가 난 느낌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이때 들어갔을 때 제대로 들어가셨다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수익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그널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거 경험하시면 몇 번만 하시면요, 시그널에 대한 신뢰도가 확 생겨요. 정말 빡 생깁니다. 빡. 그리고 간이 부어요. 이때부터는 진심이에요. 앞에서 아니야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이거 버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떴어요. 얘는 너무 고맙게 같이 이렇게 떠줬어요. 그쵸? 같이 떠줬어요. 그래서 고맙게 이렇게 이거 버티는 힘이 있으면 사실 수익 날 때 빨리 끊게 되지, 이거를 몇 시간, 1시간마다 캔들 하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L2, L3가요 3일까지도 가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3일 동안. 내려오는 것도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가요. 제일 고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어디서 떴어요? 여기서 떴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고수예요. 어떤 고수냐? 리트리 고수. 진짜 시그널을 되게 신뢰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그널 나온 대로 기계처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유민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1% 사람들이 수익률을 많이 내면 거기에 너무 사람들 막 목을 매잖아요. 다른 사람 수익률 높은 거 그거 보고 버티다가 고꾸라지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윤민호 대표님이 일부러 1%만 나면 끊는 이유가 이거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하니까 고꾸라지지 말라고 이것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해서 1%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수익을 엄청 잘 내시거든요. 반 이상은 포기하고 그 1% 계속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라고. 그 의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익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들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렇게 하시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그래서 바꿔서 들어가셨다 1% 기계처럼 끊는 연습 들어가셨다가 얘가 쭉 이렇게 다시 와요. 여기 보시면 요거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야 라인을 중심축으로요. 밑으로 이만큼 빠졌다가요. 올라가요. 만나러. 그랬다가 쭉 빠지잖아요. 또 만나러 올라가요. 위로도 쭉 올라가잖아요. 만나러 와요. 고야가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사도 고야 라인 근처, 팔아도 고야 라인 근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비트는 어찌됐건 빠지는 아직까지 하락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우하향하고 있고요. 살짝 기울기는 살짝 돌렸어요.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걸어 놓으시면 제일 속 편하고 걸렸다. 여기다가 다시 매도 예약을 거시면 제일 속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시그널이 만약에 바뀌었다. L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 걸어 놓으시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하고 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시면 안 돼요. 하염없이 기다리면 시그널이 바뀌어서 얘가 딱 뚫으면 이제 L의 숫자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냥 기다려서 얘가 오는 애는 아니에요. 그때는 방향이 바뀌었구나, 세력 움직임 바뀌었구나 하면 얼른 내가 건 거 그냥 취소하시고 여기 있는 거 취소하시고 밑에 거는 그냥 어차피 급한 돈 아니까 그냥 묻어놓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바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야라인 근처니까. 또 이만큼 올라가는데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쵸? 저항선 다 됐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그냥 짤먹인 거예요. 아예 들어갈 때 나는 0.몇% 먹고 나오겠다. 그 마음으로 활용하시면 모를까? 이왕이면 여기 선에서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활용하실 때는 이 SR이랑 제일 좋은 거 지지저항이랑 그 다음에 지성에 따라서 알람이 오는 거니까 알람 활용, 지지저항 활용, 그 다음에 기본 연습은 1%, 하루 수익 기계처럼 1% 시그널 보고 내시는 거. 네, 그리고 S2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부터